힘드시죠? 함께 바꿉시다. 민중연합당 기호 5번 윤민호입니다. 30대 재벌의 사내 유보금이 710조입니다. 서민들 가계부채가 무려 1200조입니다. 왜 재벌들 고가는 돈이 차고 넘치는데 서민들은 빚더미에 앉아야 합니까? 그런데도 재벌들에게는 한 해 수조 원씩 세금 깎아주고 서민들에게는 작년 한 해 담배세로만 무려 3조 6천억 원을 더 걷어갔습니다. 누가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요. 그리고 무기력한 야당은 지켜만 보았습니다.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얼마나 화나십니까? 대한민국에 진짜 야당이 있습니까? 전두환을 도왔던 국보위 출신을 대표로 선거를 치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퇴출 의원을 재활용해서 선거를 치르는 국민의당, 못된 여당, 못난 야당,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민중연합당 기호 5번 윤민호와 함께 바꿉시다. 네, 저는 광주역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유권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4월 1일부로 광주역에 KTX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주역 주변 도심은 거의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또 북구 을 지역으로 철길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우리 주민분들께서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KTX가 들어오지 않는 광주역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광주역 활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방도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정 복합타운을 건설하면 어떻겠냐? 그 공간을 녹지 공원화해서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게끔 만들면 어떻겠냐? 광주역 지하에 지하차도를 뚫어서 북구의 남과 북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철길은 남구의 푸른 길처럼 공원화해서 남구도 푸른 길을 공원화하니까 공동체가 복원이 되어지고 경제가 활성화되어지고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더라. 우리 북구의 철길도 남구의 푸른 길처럼 만들자. 이런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광주역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정부가 발표한 노동개혁안은 노동개혁 아니다. 이건 노동계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계약은 임금 적게 주겠다.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게끔 하겠다. 비정규직을 더 확산하겠다. 저는 이런 법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일자리를 빼앗아서 자식들에게 비정규직 일자리를 주겠다.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일자리 문제 국가가, 사회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일자리 문제를 가지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게끔 만듭니까?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최장 노동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2071시간 정도 노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노동 시간 단축만 하더라도 충분히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 40시간 근로기준법에 의거하면 요 주 40시간만 지키더라도 저는 일자리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좀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진보정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핵 문제와 관련돼서는 비핵과 탈핵은 기본적인 저의 이념이자 가치였습니다. 여전히 저는 전 세계의 비핵화, 탈핵화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지금 남북 간의 관계는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재가 아니죠. 대화와 저는 타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북을 우리의 파트너, 우리의 동조 이런 관점에서 대화하고 협상하고 함께 통일을 모색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 후보에 모으는 것 같지만 저도 최경환 후보님께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호남을 대표하시겠다 이렇게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혹시 지금 80kg 쌀 한 가마니에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난 2012년도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후보도 마찬가지였고요. 당시에 민주통합당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도 농촌 공약 중에 핵심 공약으로 쌀 80kg 한 가마 이 정도는 보장하겠다 이렇게 주장한 게 있었는데 혹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네, 그것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80kg 쌀 한 가마니를 보장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게 정치권이 약속했던 게 21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산지에서 80kg 한 가마니가 한 13만 원, 14만 원 이렇게 거래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특히 광주 전남은 농업의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특히나 뭐 더불어민주당이 됐던 아니면은 국민의당이 됐던 거의 농업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 농민들이 대한민국 국민 아닌 것 같다. 등외 국민인 것 같다. 이렇게 불만들을 많이 표출하고 계십니다. 혹시 백남기 농민은 잘 알고 계시죠? 네,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그래서 이분이 그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쌀값 21만 원 보장해라 이렇게 요구했었는데 국가공권력의 폭력에 의해서 쓰러져 가지고 지금 200여일이 넘게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국민의당 대표이시죠. 안철수 대표께서 아직 여기에 병문안조차도 가지 않았어요. 당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 병문안조차도 가신 분이 거의 없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문안을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만일 안 가셨다면 안철수 대표님이나 지역의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게 좀 떨어졌다기보다 아직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말씀드려서 꼭 가시도록 또 챙겨보도록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적통 주장을 가장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어찌 보면 국가폭력의 최대 피해자의 상징적인 인물처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지역 보성 농민이신 백남기 농민이 국가의 부당한 폭력에 쓰러져 있는데 이걸 챙기지 못했다. 이러고 호남의 대표 주자가 되겠다. 이건 뭐가 앞뒤가 맞지 않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백남기 선생을 잘 알고요. 예. 추모 집회에도 예.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회에도 자주 갔다는 말씀을 일단은 어쨌든 농민분들을 위해서 최소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정도는 좀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좀 전에 그 야권연대와 관련돼서 질문을 드렸는데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그 수도권에서 다 내놓으려고 하면 어떻게 이거 야권연대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천 과정에서 보면 전남 지역에서 3위한 후보를 수도권에 전략 공천했단 말이죠. 이것은 어떤 겁니까? 3위한 후보를 수도권의 국민의당 후보로 전략 공천했다. 이러고 우리에게 뭔가 지분이 있어야지 야권연대 하는 거 아니냐. 이것은 정권 교체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기득권만 지키겠다 이런 그렇지 걸로 느껴야 않습니다. 되는 거 정치라는 것은
타협과 협상입니다. 또 서로 가질 수 있는 것을 일정하게 배분하는 것도 수도권 정치입니다. 주민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래서 광주에서 경선에 떨어진 후보를 수도권에 전략 공천한단 말입니까?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지만은요. 또 그런 그 정치적 판단 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국 우리 그 수도권 시민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이라도 야권연대와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좀 표명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동차 100만 대 생산도지.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냉정하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좀 정치인들이 자기 치적 쌓기용으로 100만 대라는 이 숫자를 너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아무튼 우려가 됩니다. 실제로 올 한 해 동안, 아니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에서 실제 생산할 수 있는 대수가 약 520만 대 정도 되는데요. 한 420만 대 정도, 한 100만 대를 더 적게 생산했단 말이죠. 그만큼 이제 자동차 수요가 포화 상태에 이뤘다. 이런 것인데, 이런 지금 전 세계적인, 특히 우리나라의 자동차 이 시장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62만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데, 40만 대를 과연 늘릴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좀 부품 산업단지, 이걸 통해 가지고 좀 부가가치를 높이고 고용을 창출하는 이런 방법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한 800여 개가 넘게 부품 업체가 있는데요. 광주에 유치한 업체는 한 24개 정도, 거의 뭐 한 자리 숫자 미만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광주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한 17% 정도만 우리 지역의 부품을 소비를 해요. 이런 문제를 통해서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도 더불어민주당의 이영석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님, 제가 이제 경력을 이렇게 쭉 보니까, 예. 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사회조정 3비서관. 예, 그렇습니다. 이건 07년 10월부터 08년 2월, 한 5개월 정도. 예. 또 왜 이렇게 작게 하셨어요? 길게. 그 기회가 그렇게 이제 긴 기간이 아니어서요. 예. 예. 그러고 2012년에 경제부시장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한 5월부터 하신 거였습니까? 2010년 10월부터 했죠. 10월부터? 예. 근데 2012년 10월요. 예. 근데 아무튼 아까 좀 전에도 후보님 말씀하실 때 자동차 100만 대 생산 도시와 관련돼서 경제부시장 시절에 계획하고 입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보면 이것은 그 전부터 광주에서 준비해가지고 그 즈음 되면 2012년 10월 즈음 되면 이미 당시에 박근혜 후보를 비롯해서 여야의 모든 후보들이 이것을 주요 호남의 핵심 공약으로 세울 때 아니었습니까? 그 뒤에 이제 세웠었죠. 문재인 대표나 박근혜 정부가.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8월 달에 보니까 호남을 방문해서 자동차 100만 대 생산 도시 그래서 1조 한 3,377억 정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하겠다. 이렇게 한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그 전에 이게 좀 다 된 거 아닙니까? 아니요, 다 되진 않았었습니다. 예. 제가 그때 당시에 경제부시장 시절에 예. 직접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찾아다니면서 임원님들 직접 예, 만나서. 그 이후에 노력은 하셨겠지만 이미 아니, 이제 이것은 그 전에도 이제 이미 그렇죠. 예산이 확보되어진 이제 이런 기본적인 과정에서 자동차를 이제 증산하는 계획들은 예, 예. 광주시가 추진을 했겠지만 알겠습니다. 예, 예, 100만 알겠습니다. 대라는 용어를 써서 진행했던 또 한 가지 것은 질문을 예, 제가 경제부시장 시절에 했던 내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난번 이제 토론할 때도 경제부시장의 역할을 좀 잘 알고 질문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하시기를 경제부시장은 당시에 경제산업국, 투자고용국 예. 이걸 책임진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민성 5기 하반기에 경제부시장을 하신 거 맞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쭉 자료를 훑어봤더니 민선 5기 4년 동안 보면 국내외 394개 회사 4조 6,999억 원의 투자 유치 협약을 맺었어요. 즉 MOU를 맺은 거죠. 예. 근데 이제 실투자율은 회사 개수로 보면 394개 중에 182개, 46.2%고요. 실제 광주에 공장을 세워서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의미의 투자 금액은 고작 16%에 불과하다 이렇게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예. 또 좀 약간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외국 유치 실적을 보면요. 투자 의향, 내가 이렇게 투자하겠다 이렇게 의향을 밝힌 금액이 약 2조 2,300억 정도 돼요. 근데 실투자 금액은 전 계속 봤거든요. 404억. 좀 충격적 수치인데 1.8%로 미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 비용 같은 경우에는 14억 4,700만 원이나 썼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이 수치로 놓고 보면 그 경제부시장님으로 성과 있는 활동을 했다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너무 성적표가 예. 떨어져서 윤민호 후보께서 이제 여러 아주 구체적인 네. 투자 유치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제 경제 분야에 많은 분야가 있잖아요. 예. 고용 부분도 있고 투자 유치 부분도 있고 또 산업 발전 부분도 있고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른 여타 부분에서는 또 좋은 성과를 거둔 적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출 실적 같은 경우는 예. 제가 경제부시장 시절에 우리 광주가 부산을 앞섰습니다. 예. 또 대전보다는 약 4배 정도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고요. 대구의 한 2.5배 정도. 예, 예. 그래서 제가 경제부시장 시절에 약 162만 불의 수출 실적을 달성을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좀 제가 부족했던 게 투자 유치와 관련돼서 실지 투자율이 예.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니, 이 MOU를 예. 체결하고 제 실투자율을 주도권인데 시간이 거의 가고 그래요? 있어서 네, 좋습니다. 예. 예, 예. 아니 저희 광주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무튼 경제부시장 시절에 여러 가지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데 실제 피부로 체감하기에는 이영석 우리 후보님이 경제부시장 할 때 광주가 정말 나아졌나? 우리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졌냐? 이렇게 보면은 기억에 남는 게 많이 없다 이렇게 유권자분들이 말씀하셔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또 몇 가지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예,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우리 최경환 후보께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대는 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전직 대통령의 공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좀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새로운 인물이 좀 주도를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지금 20대 총선을 보면 영남에 가면 내가 진짜 박근혜 사람이다. 내가 진짜 존경하는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호남에 오면 내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적통이다. 어떻게 된 게 선거가 미래지향적이어야 되는데 과거 회귀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 정치 누구의 비서관 이런 하청 정치 하지 말고 미래 정치 본인 정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저는 이제 문화에 대한 접근 이것은 좀 새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물도 좋지만 저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프랑스의 퐁피투 센터가 유명한 것은 그 건물, 그 센터 자체가 훌륭해서라기보다는 이 몽마르트 언덕에 가면 그 예술과 창작 이것이 너무나 자유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명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을 보면 이 북구에서는 비엔날레 문화제가 열리는데 보면 그렇거든요. 그 외국에 있는 작품을 비싼 보험료를 주고 와서 전시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되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외국의 유명한 작가를 초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곳 광주에서 그 작가가 조각품을 만들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창작인들이 보조 역할을 하면서 주변에서 함께 배우는 거죠. 그리고 끝나고 나면 그 조각품을 비엔날레 공원에 그대로 전시를 하게 되면 이게 해가 거듭할수록 비엔날레 공원은 조각공원화, 유명한 조각공원화가 될 수 있는 거고 문화예술 창작인들은 외국의 유명한 미술가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고 싶습니다. 네, 일단 말씀하셨다시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는데 약 1,9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현재 조직위조차도 구성이 안 돼 있거든요. 작년에 실제 이게 본 예산에 책정이 안 되고 막판 쪽지 예산에 한 20억 남짓 책정이 돼서 올해는 이제 조직위가 구성이 되어질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문제는 광주만의 세계 수영 선수권대 이걸 버렸으면 좋겠다 해서 광주 전남이 이 세계 수영 선수권대를 함께 치른다. 이런 마음가짐, 하나의 마음을 모으는 게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 또 아까 좀 전에 이영석 후보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마스터스 대회하고 함께 열리거든요. 그래서 동호인들이 가족들과 함께 광주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전남에 훌륭한 먹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또 바다를 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획 프로그램으로 예를 들면 바다 수영 대회, 그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을 미리미리 기획하고 알려서 더 많은 동호인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게 주민 참여형 대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광주만 하더라도 수영 동호인들이 한 10,000명 정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대회를 앞장서서 준비하고 치를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 잘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에 진짜 야당이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많은 주민분들이 선거만 끝나면 합칠 거다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잠시 헤어졌을 뿐입니다. 정책적으로는 우경화 똑같습니다. 야성이 상실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북구 주민 여러분, 광주 시민들은 전략적 판단을 해온 훌륭한 시민들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야당을 위해서라도 진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민중연합당을 키워주십시오. 진짜 야당 민중연합당 기호 5번 윤민호와 함께 세상을 바꿉시다.